네, 블루캠프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그 결과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 이 원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런 뜻보다는 출발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10여 년 동안 꽉 막혀 있었던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기 시작한 첫 해라고 하는 큰 걸음을 건 의미가 있고요. 네.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이제 신병난도 시대의 개막 이런 말이 나왔는데 예. 이 병난도는 뭐 고려 시대의 송나라와 무역을 하던 아주 활발한 무역항을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에도 양국 관계 외교적 긴장 이런 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역은 계속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이 양국 관계가 10년 동안 막혀 있어도 앞으로도 또 위기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람과 상품만 오가던 이런 양국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양국의 가치와 신뢰가 오가는 그런 병난도와 같이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양국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병난도 시대를 만들겠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 첫 걸음을 다시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또 하나 또 이전의 정상들을 보면은 해외 나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귀국할 때 보통 이제 비행기 안에서 잠깐 간이 인터뷰만 하고 이제 끝내는 경우가 통상이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아예 그냥 그 장소를 딱 확보를 하고 길게 기자 간담회를 가졌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자꾸 끊으려고 하는데도 네. 대통령께서 자꾸 더하자 해서 네. 비공개 간담회도 길게 또 이어진 것으로 이렇게 들었는데요. 예. 아마 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진심 소통의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기회가 있으면 자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청와대 대변인을 했습니다만 대통령님의 그런 진심 소통 의지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대변인 입장에서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국민과 이 정부, 청와대 간의 어떤 신뢰가 쌓이는 그런 어떤 시작점,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아마 이 한중 관계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뭐 국민의힘의 비판대로 빈손회담이거나 얻은 것이 없다 또는 굴욕 외교였다 이런 거였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성과가 있고 드릴 말씀도 있고 또 국민께 또 호소 부탁드릴 일도 있고 이런 것이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활짝 열린 소통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이 정상회담 결과의 상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그 의원님께서 약간 골치 아파하실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병기 의원 건부터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12일에 윤리심판원 징계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어제 한 보도가 나왔는데 김병기 의원이 이 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언론을 통해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지난 1월 1일 날 긴급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 절차가 지금 개시 중인 것입니다. 네네네. 징계 절차가 개시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당 지도부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징계의 대상자와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맞죠. 예. 그러면 저희도 언론 보고 알았지만 12일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 그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기는 안 되고 그대로 진행이 된다. 네. 자,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제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리기 전에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윤리심판원으로 넘겼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사 내용이 예. 그 김경시 의원 공천 문제로 한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여러 그러니까 의원과 가족의 어떤 비위 의혹까지 조사를 했던 겁니까?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짧은 기간에 근데 그거를 다 조사를 해서 넘긴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윤리심판원과 윤리감찰단을 우리 네. 청취자께서 이야기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통 검찰과 법원으로 나누어서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는 것인데 네. 비슷한 구조입니다. 윤리감찰단에서 검찰과 같이 이제 조사를 해서 네. 그 결과를 윤리심판원 법원에 이제 넘기는 거죠. 그럼 네. 거기서 심판 결정을 하는 것인데 예. 여기서 하나 다른 점이
윤리심판원은 심판 결정만 하는 법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조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1월 1일까지 윤리감찰단이 조사한 결과 그것을 그 시점으로 그대로 윤리심판원에 제출을 하면서 네. 거기서 윤리심판원에 이어서 조사와 또 12일 날 김병기 전 원내대표 본인이 출석을 해서 이제 소명하고 해명하고 뭐 그런 것들을 거쳐서 그것도 일단 조사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 결정에 이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 윤리감찰단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제기됐던 많은 의혹들을 언론 보도를 토대로 또는 당이 그 당시에까지 했었던 실무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하여튼 있는 그대로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의결로 심판원 과정으로 넘어가서 지금 징계 절차가 조사를 포함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12일에 징계 결정까지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나. 우선 본인의 워낙 많은 의혹과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네. 제가 알기로도 지금 한 13가지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본인도 또 사실은 이게 사실인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 억울한 부분이 또 본인 입장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국민 여론이 있고 뭐 당원들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개인의 어떤 권리는 또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당도 답답하고 국민과 함께 좀 애타게 기다리는 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실을 바늘 허리 위에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네. 그래서 여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이것은 꼬박꼬박 할 땐 절차를 잘 지키면서도 신속하게 또 투명하게 이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일에 아무튼 징계 결정이 바로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신 거고요. 관련해서 이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졌고 이제 탄원서가 그 전에 제출됐다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이 탄원서 접수 처리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위? 예, 그 말씀은 지금 제가 한 5일째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해서 하니까 당연히 조승래 사무총장이든 이 당 사무처는 그것들을 알아볼 거 아니겠어요. 네. 저희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알아보는데 그 당시에 그 짧은 공천과 선거 기간 중에 탄원, 민원, 제보, 뭐 비방 등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막 정말 빗발치듯 쏟아져 들어오는 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걸 찾아보니까 기록이 없어요. 예. 그래서 며칠째 지금 찾고 있는데도 찾을 수가 없고 또 그 당시에 어떤 그 관련 부서에 있던 당직자들을 찾아서 물어봐도 잘 기억을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건 하나만 뭐 사라졌거나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때 거의 전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24년 총선 당시 민원 기록이 아예 통째로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아직 결론 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짧은 시간에 수백 건이 한 번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 시기 아닙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접수 처리하고 뭐 기록하고 처리 결과를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을 정리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 뭐 공천도 해야 되고 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뭐 서류가 접수가 되면 뭐 전달이 되면 그냥 관련 부서에 그냥 던져놓는 뭐 이런 전달하는 이런 형식으로 처리가 되다가 선거가 끝난 후에 아마 선거법 공소시효가 통상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지나서 그냥 어딘가 모였던 그런 관련 자료들을 그냥 통으로 폐기 처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뭐 사무총장과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아직은 이제 추정을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찾아보고 있는데 네. 추적이 잘 안 돼요 이게. 다만 그래서 이 건만 없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네. 당의 시스템에 그런 문제는 뭐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들어왔던 수백 건의 탄원, 민원, 제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과 자료가 없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가. 이 질문도 아마 수없이 받으셨을 것 같으니까 짧고 굵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해운 장관 후보자 관련인데요. 지금 당의 입장은 인사청문회까지는 좀 보자 이 입장이고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데에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일단 좀 존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게 일반적 해석인 것 같은데요. 일단 맞습니까?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다른 면에서
예. 지금 국민 정서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된다면 예. 존중이 아니라 예. 대통령에게 고언도 해야 되는 게 집권 여당의 책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죠. 네. 예, 그렇게 그래서 저희도 무조건 옹호가 아니라 검증의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시 한번 우리 김종배 앵커님께 말씀을 좀 간곡하게 드리면 이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1단계 대통령이 지명할 때까지 대통령실의 검증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완결할 수가 없죠. 거기에 수사기관도 아니고 지금은 경찰이나 국정원의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도 하지 않는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네. 불완전한 상태로 국민께 추천을 드리는 단계가 있고 그럼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이제 언론이 검증을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죠. 검증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제도적으로 그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최종 점검하는 검증하는 계기가 거기까지는 검증 절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국민과 함께 검증하는 청문회 과정까지는 보장이 되고 돼야 된다. 그것이 제대로 된 검증 절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 문제가 국민적 눈높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검증 단계다라는 강조를 주셨으니까 이제 그렇고요. 검증 단계 다음은 평가 판단의 단계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판단의 당연히. 기준은 예. 뭐가 될까요? 그러면? 아니 정확하게 보면 뭐 한 두 가지 정도일 텐데 하나는 네. 적어도 국민적 정서에 맞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 그렇죠. 눈높이. 그렇죠. 예. 예. 두 번째는 이 직계에 적합한가 하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도 함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청문회까지를 보시고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과적으로는 평가와 판단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그런 단계로 갈 텐데 지금 현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적인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런 청문 절차까지 가기도 전에 중간에 이걸 무슨 뭐 사퇴시켜라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청문 절차를 우리가 좀 한 번도 잘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하나만 추가 질문 드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러시죠. 그 이해운 후보자 기용의 취지였던 통합에 예. 그 통합의 의미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유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통합은 국민의힘이나 그 특정 야당과 보통 통합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이 인사를 통해서 어떤 국민적인 큰 통합들,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통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국민 통합이지 정당 통합을 당장 목표로 인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당 통합의 목적을 두고 어떤 이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국민 통합의 방점을 두고 한번 보자. 그래서 아까 이 기준이 국민 정서와 국민 눈높이가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그것도 역시 판단과 어떤 결단, 선택은 청문회까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는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농식품부 장관 유임이나 식약처장 예. 유임이나 보훈부 네. 장관 기용할 때도 통합의 취지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국민의 반응과 네. 그다음에 지금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너무나 다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결국은 그럼 핵심 문제는 국민의 정서나 국민의 지금 시선의 어떤 초점은 통합의 네. 의미에서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도덕성 문제로. 이 점을 좀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도 국민과 함께 당도 이 문제를 엄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쇄신안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거기에 쇄신안이 있었는가 싶던데요, 저는. 거기에 보면 무슨 뭐 정책 연대를 하겠다, 당명 바꾸겠다, 청년 중심 정당 만들겠다 이 정도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전제가 되는 앞 단계가 부실해요.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고 싶어도 바탕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저는 사상 누각이 생각하긴 않는데 네. 국민의 힘이라는 당명 개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뭐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온라인 상에서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다. 이런 조롱을 많이 받은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어떤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김재숙 국회의원의 말에 의하면 하나만한 이야기. 이렇게 명확하게 본질이 아니게 하고 싶지 않은 사과를 마치 떠밀려서 하듯이 윤석열과의 절연은 전혀 언급도 없이 그렇게 그냥 하기 싫은 사과를 뜨뜻미지근하게 한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는 네. 계엄과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건너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건너려고 옷은 벗는데 그죠? 옷만 그냥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몸은 그냥 이쪽에 남아있는 강에는 그 계엄과 탄핵의 강에는 몸이 물에 담그지도 못한 이런 형태가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저는 뭐 아침 인터뷰에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것을 전제로 당명을 개정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그래 잘했다. 국민의 힘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국민의 짐으로 개명하라라고 하는 그런 호된 꾸지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쇄신의 핵심이자 출발점은 윤석열 세력과의 절연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네. 또 절연하겠다라고 말로 하는 거에 행동하는 것도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행동이라고 한다면 어떤 범주의 행동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발표하기 전날에 네. 극우 보수 유튜버를 입당을 시킨다던가 그다음에 한 정당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윤리심판을 책임지는 윤리위원장 그러한 예. 윤리위원장을 어떤 여인형 방척사령관과 여러 가지 연관성이 네. 있어 보이는 이런 인사들 그리고 김건희를 적극 옹호했던 이런 인사들 그러니까 겉에 집은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안에 들어있는 영혼은 완전히 바뀌지 않은 예. 이러한 짓을 하는 거죠. 예. 그런 행동을 하고 쇄신한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를 볼 것도 없이 네. 이미 쇄신안을 발표하기 전날에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께서 믿어주실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명을 바꾼다면 유일한 당명은 국민의 짐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그 이기는 예. 연대를 그 추구하겠다고 좀 밝혔는데 그거에 네. 대한 평가 말고 예. 연대가 어디까지 가능할까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지방선거를 목표로 두고 연대를 한다면 뭐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국민의힘에서는 염두에 두겠죠. 네네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현명한 분이신데 그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국민의힘과 연대를 해서 얻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네. 이런 어떤 정신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연대할 길은 아스팔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결국 그곳밖에 없을 것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